자,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주제는 마찬가지입니다. 세금 신고를 못했는데 제때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떤 그로부터 나오는 페널티를 최소화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이번 시간은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 세금 신고 의무를 가진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내용이죠. 대표적으로는 첫째,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서 한국에 살고 계신 분들이겠고요. 또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는 아니지만 미국 내 자산이나 사업으로 인해 세금 관련 의무가 있는 그런 한국 거주 분들이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각 부류별 신고 의무와 마감일, 신고 지연 시 발생하는 문제점, 그리고 벌금 없이 성실 신고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요. 이 채널 미국 법, 세법, 그리고 파이낸셜 플래닝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뿐만 아니라 더 많은 유익한 컨텐츠 앞으로도 계속 올릴 거니까요. 꼭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아직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또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개별적인 상담 필요한 경우 저희 제이슨 컴퍼니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영상 설명란에 그리고 또 고정 댓글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한국에 역이민 가서 그런 생활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분들은 비록 물리적으로는 미국에 떠나 있더라도요, 미국 세법상으로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서 매년 미국 세금 신고 의무가 있다는 거. 왜냐하면 거주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 세계 소득 신고 의무. 미국은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라면 거주지와 무관하게 월드와이드 인컴 텍스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는 거죠. 따라서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 또 역시 미국의 연방소득세 신고서에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다만 여러 영상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 납부세 공제, foreign tax credit이라든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요, 한국을 포함한 해외에 오래 거주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외국 근로소득 공제에 해당이 되겠죠. 대략 연간 한 12만 불 정도가 될 텐데요.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을요, 일정 부분 또는 상당 부분 고려받을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추가 납부세액이 없거나 적을 수 있지만 신고서 제출 자체는 의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신고 마감일은 언제냐? 보통은 원칙적으로는 4월 15일 같습니다. 하지만 앞선 비디오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6개월 연장 10월 15일까지 똑같이 가능하나 해외 거주자의 경우는 특히 2개월 자동 연장이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그런 영주권 시민권자들 해당이 될 텐데요. 이건 6월 15일까지 자동 연장이 된다는 거고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적용된다는 거죠. 예컨대 한국에 거주하는 한인, 이 미국 시민권자라고 한다면 매년 6월 15일까지는 벌금 없이 세금 신고할 수 있다는 거죠. 유의할 점은 이 자동 연장은 세금 신고를 하는, 말하자면 신고서를 접수하는 연장이고요. 그리고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있을 때 미납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의무는 연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페널티 성격은 아니지만 이자와 관련해서는 4월 15일부터 발생한다는 거. 너무 좀 기술적인 내용인가요? 아무튼 6월 15일 자동 연장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또 다른 주요 사항으로서는요, FBA 또는 FATCA와 같은 정보 보고의 의무가 있죠. 굉장히 일반적인 걸 텐데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해외, 한국이죠. 한국에 거주하면서 당연히 하나은행이다, 국민은행이다 이런 현지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겠죠. 이 경우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한 해 동안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이 $10,000가 넘는다면 다음해 4월 15일까지 전자 제출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이에 대해 $50,000, 또 기간에 따라서 $100,000 이상이라고 하면 또 IRS 신고, 개인소득세 신고할 때도요, 폼 8938을 통해서 신고해야 된다는 것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비고의적인 위반이었을 경우라 하더라도 건당 10,000불, 위반당 10,000불의 어떤 페널티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요, 한국 거주 미국 납세자들은요, 이와 같은 의무를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어쩌면 여전히 내가 한국에서 번 돈 한국에서 세금 냈으니 미국에는 안 내도 되겠지, 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겠지 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미국 법률상 미제출로 간주돼서 벌금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 추가 세금 부담은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어떤 제도상의 혜택을 온전히 잘 활용함으로써, 그리고 그러한 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방금 같은 영상에도 설명해드렸고 다른 영상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또한 저희가 이런 내용들은 잘 도와드리는 그런 프랙티스 에리어니까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예요. 결국은 이러한 신고 의무에 해당이 되는 분들이 지키지 않았을 경우, 마감일을 넘겼다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라는 거죠.
첫 번째는요, 비슷합니다. 신고 지연에 따른 벌금과 제재가 있습니다. 동일하게요, 미국 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무신고 가산세 최대 25%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세금 미납에 대한 가산세 역시 최대 25%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자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요, 한국에 거주하시는 분들 해외 금융계좌, 뭐 하나은행, 국민은행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 해외 계좌 및 자산에 대한 정보 보고를 누락했다면 IRS와 재무부가 각각 별도로 또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이러한 소득세를 미납한 데 대해서 형사처벌을 걱정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납세 의무를 모르고 놓쳤다라고 했을 때 여하한 경우, 이게 뭐 어떤 non-willful이죠. 비고의적인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뒤늦게 신고하더라도 뭐 민사상의 벌금 그리고 이자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고려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이제 납부해야 될 세금이 굉장히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고의로 숨겼다. 어떤 의도적인 어떤 willful evasion이죠. 탈세에 해당이 되는 경우라면 법적 문제가 커질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죠. 저희도 이제 고객으로 같이 일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해외 한인 납세자들이 고의로 그런다기보다는 뭐 모르거나 또는 뭐 실수로 깜빡해서 누락하는 경우가 많죠. 이러한 non-willful violation에 대해서는요, 뒤이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뭐 streamlined filing procedure라고 해서요, 구제 절차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면요, 한국 거주 미국 납세자들은요 6월 15일까지 자동 연장 혜택이 있지만 그 이후에까지 지연하면 종종 벌금과 이자가 붙는다라는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FBAR, 뭐 FATCA와 같은 어떤 국제 정보 보고서 미제출에 대한 벌금 위험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약에 내가 마감일을 넘겼다면 최대한 빨리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뒤이어 소개할 어떤 특별 절차들을 통해서요 벌금을 최소화하면서 추후에 신고를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으로요,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일 텐데요, 한국인으로서 비미국인이라고 할게요. 시민권, 영주권이 없는, 하지만 미국의 자산을 보유한다거나 아니면 소득을 발생하는 어떤 사업체가 있는 경우에 신고 의무입니다. 미국 금융자산, 사업체, 부동산,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죠. 예컨대 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 또는 미국 회사에 투자해서 나오는 배당 또는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 이런 분들은 미국 세법상 비거주 외국인 non-resident alien인데 소득 유형에 따라서는요 원천징수로 끝나는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 미국 세금 신고서, 이걸 뭐 1040 NR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제출하는 게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주요 사항은요, 이런 분들은요 미국의 첫째 원천이 있는 소득을 신고합니다. US source income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인이라 해도요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일정 조건 하에서 세금 납부 의무가 있겠죠. 예를 들어 미국에 있는 건물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임대해서 임대료를 받는다라고 하면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겠죠. 또는 미국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서 이자나 배당을 받는 경우 투자소득이 있을 수 있겠죠. 또는 미국 내 사업체, 지사라던가 LLC를 통해서 영업이익을 얻는 경우 사업소득이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미국 부동산 앞서 임대소득 얘기했지만 양도에서 양도 차익을 얻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이 또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미국 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는 미국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거고요. 각 소득의 유형마다 과세 방법이 다를 거예요. 앞서 얘기한 뭐 임대소득이라던가 양도소득이라던가 사업소득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대체로 원천징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직접 내가 세금 신고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1040 NR, NR은 Non-Resident의 약자인데요. 이런 경우 6월 15일까지 Form 1040 NR을 제출해서요 세금 신고를 내가 하고 이에 대해 미리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정산받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신고 마감일은요, 방금 제가 6월 15일이라고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해외 거주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6월 15일이 마감일입니다. 물론 필요시 이 앞서와 동일하게 뭐 4개월을 또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겠고요. 더 나아가서 이러한 세금 신고 의무, 본인의 세금 신고 의무가 적용이 될 때 안 했을 경우라면 미신고 또는 미납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겠죠. 당연히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벌과금과 이자가 계산이 되고요. 계산되는 방식은 앞서 얘기한 것과 동일합니다. 한편 이와 같은 사업소득이라던가 내가 주도적으로 일을 해서 얻는 소득이 아닌 패시브 인컴이라고 하겠죠. 뭐 예컨대 이자소득이라던가 배당소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텐데, 이건 기본적으로 이 자진신고가 아니라 원천징수를 통해서 해결이 되는데, 특히 한국과 미국에는 한미조세협정이 있기 때문에 이 원천징수 세율이요 더 유리합니다. 일반적인 외국인이 미국에 투자를 했을 때 얻게 되는 소득에 대해 뭐 이자소득이건 뭐 배당소득이건 여기에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이 30%로 높은데, 한미조세 협정에 따라서 뭐 소득에 따라서는 15% 또는 12%로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확실히 챙겨야겠죠. 그래야지 과세율을 낮출 수 있을 테니까요. 저희가 당연히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결론적으로는요, 한국 국적의 납세자라 하더라도요,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해당 여부에 따라서 내가 직접 신고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 이거를 놓쳐가지고 기한이 지났다 그러면 미국에서의 기존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빨리 신고하고 납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걸 선제적으로 신고하는 게 벌과금과 어떤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거 말고 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IRS의 공식 사면 프로그램에 대한 것 좀 추가로 얘기할게요. 이 사면 프로그램은 반드시 이렇게 한국인으로서 미국에 투자한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건 모두 적용이 되는 거긴 한데, 특히 한국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라면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과 같은 그런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훨씬 더 비율이 높을 테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 신고를 제때 안 했을 경우에 사면받는 그런 프로그램을 추가로 다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는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사면받는 프로그램인데요. 대상과 조건을 놓고 보면 대상은 미국에 납세 의무가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 과거 신고 누락이 고의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선언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즉 이와 같은 위반이 비고의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해당이 됩니다.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이 스트림라인드 파일링 프로시저라고 하는 공식적인 사면 절차에 필요한 패키지는요, 앞서 말씀드린 이 비고의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리걸 메모가 들어가겠고요. 그리고 지난 3년간의 연방소득세 신고서, 그리고 6년간의 해외계좌 신고를 누락한 부분들에 대한 추가 신고서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특히 이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공식 사면 프로그램에 들어갈 경우에는 벌과금이 없습니다. 이게 참고로 미국 내에서 이러한 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아서 스트림라인드를 진행할 경우에는 벌과금이 5%가 발생하는데요.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벌과금이 발생하지 않으니 가장 유리하게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에 들어간다라고 하겠죠. 이와 관련된 내용은요, 사실 제가 굉장히 여러 영상에서 많이 다뤘고 더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그걸 지금 여기 관련 링크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거를 꼭 참고해서 보시면은 더 자세하고 사면 프로그램의 배경에 대한 내용, 내가 왜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지까지도 평가해 볼 수 있을 그런 내용이니까요. 꼭 관심 갖고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정리하면요, 이와 같은 해외 자산, 해외에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미국인의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이 금융 자산에 대한 정보를 제때 제출하지 못했다 해도 나중에라도 이걸 스스로 제출하고 이유를 소명함으로써 벌금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 그걸 꼭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이와 관련해서는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충분히 경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세무 전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이와 관련된 자진 신고 프로그램을 다루어 온 지가 지난 한 10여 년 동안 해왔는데요. 아마도 한 1000건 이상의 케이스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와 관련된 이슈나 어떤 그 걱정거리가 있는 분들은 저희하고 상담하시면 잘 도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면서요, 미국과 연관된 세금 의무를 가진 분들이 오늘 설명드린 내용, 말하자면 세금 신고를 제때 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그간 보고를 누락해온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는 것 설명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 신고 마감일을 놓쳤다고 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건 아니니까요. 시간을 끌수록 선택지가 줄어들고 비용이 커진다라는 것, 그리고 스트림라인드 절차라던가 또 기타 사면 프로그램과 같은 어떤 유용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요, 과거의 어떤 누락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비고의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한 과도한 벌과금 없이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주도적으로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당연히 필요하다면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충분히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이런 정보 필요한 분들 주변에 많이 계시겠죠? 이 채널은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공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마시고요, 주변 분들께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